이 1인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 4인 가구가 표준이 아니라 1인 가구가 표준이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인구 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인구 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엄청난 이 사회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기업 내에서도 노년층과 혹은 중년층은 청년층을 이해해보자. 또 청년층은 말이죠. 아니, 저 베이비붐 세대 꼰대 아니야? 서로 이렇게 싸움만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한국 경제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3대 인구 구조의 변화를 여러분께 청사진처럼 말씀드려보고, 그 안에서 특히 1인 가구 트렌드라는 이 엄청난 트렌드를 또 한번 짚어드린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들이 청년들로서 미래 사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주목하셨으면 하는 그 엄청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로의 전환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구가 이미 2020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고점을 찍고 2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구란 무엇을 뜻할까요? 경제라는 관점에서 인구는 소위 노동력을 뜻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를 뜻할까요? 네, 소비력을 뜻해요. 근데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던 시대에는 노동력도 늘어나고 또 소비력도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인구 자체가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경제로 전환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세상, 특히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세상, 그리고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소비 여력도 줄어든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사이즈가 줄어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인구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던 그런 경제의 모습,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이 정말 주목하셨으면 하는 엄청난 인구 트렌드, 바로 초고령 사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 우리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직 고령화 단계까지도 안 왔습니다, 우리는 안고령 사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드려보는데 거의 90%가 오답을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8년에 이 비중이 14%까지 초과하면서 우리는 고령사회, aged society, 이미 늙은 사회라고 불리는 그 고령사회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죠. 2025년이면 이 비중이 20%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고령화가 진전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빠른 고령화, 이게 가장 중요한 한국 경제의 중요한 트렌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전개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고령화가 전개되면 그게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 명이서 한 명을 부양하던 시대에서 한 명이서 4명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양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노년 부양 부담, 노년 부양비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소위 부양할 사람,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될 사람, 고령자는 계속 늘어나는 모습. 근데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계 출산율 자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트렌드 강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1인 가구가 새로운 표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전체 가구 구성원들이 있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어떤 가구 유형이 가장 많습니까? 네, 1인 가구가 이미 더 많아요. 이미 이 자료는 2020년 기준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1인 가구 비중이 현재는 30%를 살짝 초과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과거에 우리의 가구의 표준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구,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엄마, 아빠, 아들, 딸, 4인 가구를 보통 표준으로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4인 가구가 표준이 아니라 1인 가구가 표준이라는 것이죠. abnormal, 이상한 것이 아니라 new normal, 새로운 표준이라는 것이죠. 1인 가구가 바로 새로운 표준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가구 증가 추세를 보시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가구가 바로 미혼입니다. 미혼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1인 가구에서 몇 세 이상 1인 가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요? 네, 65세 이상, 다시 말하면 고령 1인 가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죠. 고령 1인 가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독거노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별에 따른 독거노인이 집중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결국 1인 가구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1인 가구가 대세가 되는, 나 혼자 산다가 대세가 되는 그런 현상도 말 그대로 고령화 현상의 일부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번째 중요한 하나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말 그대로의 밀레니얼 이코노미입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경제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회 인구 구조 속에서 소비력도 갖춘다는 거야. 근데 밀레니얼 세대가 과거 다른 세대,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와 뭔가 다르긴 다르겠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밀레니얼 세대를 다른 말로 더 타임즈에서 미미미 제너레이션, 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 뭡니까? SNS에 굉장히 민감하다, SNS에 빠져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과거 베이비붐 세대들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형제들이, 남매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옷을 하나 부모님이 사주시더라도 그게 오로지 나를 위해 사주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형제들한테 물려 입힐 걸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옷에 대한 수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밀레니얼 세대, Z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나 혼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옷을 사주시는 그 개념부터 뭡니까?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옷을 사주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 보고 소비 활동을 하면 돼요. 그게 포미족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죠. 그게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1인당 소비 지출액을 보면 이미 베이비붐 세대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소비 계층이고,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소비하는 그 트렌드가 시대를 지배하는 소비 트렌드로 부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관점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청년들이 주목하셨으면 하는 그 중요한 트렌드가 바로 가심비 앤 플렉스입니다. 나는 비록 알바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SNS 공간에서만큼은 플렉스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활동도 소소한 소비를 즐기지만 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가심비를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비록 편의점 알바생이어서 좋은 차를 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경험하고 싶어요. 적어도 내가 이런 차를 타고 있음을 SNS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 니즈에 부합하는 어떤 서비스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구독 서비스가 등장합니다. 구독 경제가 형성되는 거죠. 이제 자동차를 살 필요 없이 자동차를 구독함으로써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적정한 기간에 맞게 자동차를 바꿔가면서 탄다. 플렉스한 모습을 SNS상에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역시 럭셔리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나는 편의점 알바생일지 몰라도 좀 멋있는 옷, 브랜드 옷, 또 명품 옷을 즐겨 입고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 명품 옷에 혹은 명품 의류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도 구독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품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경험하고 싶다라는 청년 1인 가구들의 니즈가 부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엄청난 키워드,
어떻게 보면 이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거대한 트렌드 하나가 바로 시니어 비즈니스다라는 것이죠. 이제 인구의 절대적인 비중이 고령자가 되기 때문에 고령자에 맞춤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고민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일본의 소니는요. 아이보 2.0을 개발했죠. 아이보 2.0은 말 그대로 로봇 펫입니다. 근데 애완동물일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그 펫과 교류할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고 더욱이 보호자가 집 밖에서도 돌봄의 대상이 되는 노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사고가 있을까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에 진입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니어 비즈니스죠.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전개된 일본의 사례를 봤다면 이번에는 독일 사례를 볼게요. 독일의 한 마트 회사입니다. 카이저라고 불리는 한 대형마트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카트 손잡이에 뭐를 부착합니까? 네, 돋보기를 달았어요. 뿐만 아니죠. 돋보기 말고 뭐가 보입니까? 네, 의자가 보이죠. 또 의자 밑에 뭐를 꽂게 돼 있어요? 이게 우산꽂이일까요? 네, 지팡이 꽂이죠. 그러니까 고령자에게 편리한, 프렌들리한 그런 유통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접근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시니어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령자가 원할 만한 그런 제품,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에이징 테크와 같은 기술적 도입, 그리고 이런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시니어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새로 부상하는 엄청난 소비 트렌드, 바로 싱글 이코노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1인 가구가 대세가 됐어요. 나 혼자 산다가 대세가 됐어요. 실제 1인 가구가 대세가 됐음을 보여주는 각종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싱글 슈머. 싱글, 1인 가구가 말 그대로 소비자인 거예요. 정말 1인 가구 소비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죠. 알봉족. 이거 뭡니까? 과일 수박 한 덩어리를 사는 게 아니에요. 4분의 1 조각을 사는 거예요. 과일 하나를 산다라는 느낌이죠. 한 봉을 산다. 그래서 알봉족이라는 엄청난 관련 신조어가 등장합니다. 혼밥족. 1인 가구니까 혼자 밥 먹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 집에서 자유롭게 먹은 그런 종류의 또 제품군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For me족. 오로지 나만을 위해 소비한다. 개인을 위해 소비한다. 4인 가구면 내가 이걸 소비하는데 우리 자녀도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아이를 위해 사지만 이 둘째를 위해서도 공유할 수 있는 옷일까? 물려줄 수 있는 옷일까? 라는 것도 고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소비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소비다. For me족이죠. 마지막으로 편도족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즐겨 먹는, 오히려 편의점 도시락이 나의 일상이 되는, 나의 삶기가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대의 부상, 이런 것을 1인 가구 관련 신조어로서 편도족이라는 것도 부상합니다. 자, 이런 신조어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단순히 새로운 트렌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변화, 제품의 변화, 아이디어의 변화, 기술적 변화가 함께 맞물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여러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1인 가구가 대세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향후에 어떠한 소비 트렌드가 형성될 것인지를 포착하시고 그것에 맞게 기업에서도 적절한 제품 개발 혹은 마케팅 어프로치 이런 것들을 제안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업에서 엄청나게 인재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트렌드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 맞춤화된 상품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저는 뭐 한 번 바나나 먹는다 그러면 한 3개, 4개씩 먹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루에 하나 드시는 1인 가구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하루 하나 바나나, 이 제품의 컨셉은 일주일 동안 먹을 바나나 한 송이를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 하루 하나 바나나라는 제품군을 패키지화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밀키트죠. 1인 가구에게는 완전히 맞춤화된 상품 아니겠습니까? 이 밀키트 상품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요.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인 가구는 뭐 4명이 먹을 비빔밥을 만든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당근이나 시금치나 여러 가지 식재료를 다 사서
4개의 비빔밥을 만들면 그게 비용 효율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 가구는 그 각종 자료를 사서 하나의 비빔밥을 만들려면 이 재료비가 더 든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또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시간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바쁜 생활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1인 가구가 말 그대로의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이 산업에 걸쳐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통 영역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봉족을 공략한 소포장 제품 출시. 식품 산업에서는 방금 밀키트를 비롯한 가정 간편식, HMR 식품이죠. 이런 제품 라인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1인 가구는 나름대로 직주 근접성을 강조하면서 지하철 가깝게, 직장 가깝게, 학교 가깝게 거주하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직주 근접성이 높은 그런 지역들을 보면 지대가 비싸요. 부동산이 비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혼자 살기도 하지만 지대가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걸 선호하는 이런 밀레니얼 1인 가구의 특성에 맞게 당연히 공간이 좁죠. 근데 좁은 공간 안에서 나의 삶을 다 영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거대한 냉장고 필요 없습니다. 거대한 텔레비전 필요 없습니다. 소형화, 슬림화, 그러면서도 다기능성을 갖춘 그런 가전제품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밖에도 이 밀레니얼 1인 가구의 주된 특징이 온라인,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하고 SNS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온라인 모바일이라는 컨셉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구독경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이런 엄청난 트렌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싱글 이코노미를 구성하는 면면들이 되겠다. 새로운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포착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이 인구 구조의 변화, 그 어떤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진 몰라도 인구 구조의 변화만큼은 거스를래야 거스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져 있는 미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는 변화가 전개될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트렌드들이 등장할 것인지를 우리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기원 500년 전에요. 헤라클레이투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변화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 인구 구조 변화라는 엄청난 변화 속에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미래 트렌드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와 함께하는 이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디플로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 청년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꼭 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노년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중년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청년은 미래를 이야기한다. 해석을 해본다면 노년층은 과거에 화려했던 그 과거에 얽매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년층은 지금 잘 나가니까 지금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청년층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불확실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시잖아요. 미래를 계속 그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담긴 함의가 뭐냐면 노년층도 중년층도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그들도 청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청년층이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것에 대응하지 않고 그냥 현재에만 머문다면 역시 청년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디플로그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내 앞에 전개될 것인가, 그 거대한 변화를 계속 꾸준히 이해해 나가는 그 자세를 갖추시고 앞으로 그 거대한 변화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내가 핵심 인재가 되겠다. 그럼 어떤 변화가 전개될지를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그 미래에 내가 가장 중요한 인재가 되보겠다, 핵심 인재가 되겠다, 키맨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미래를 계속 그리고 미래를 계속 이야기하는 지금 이야기가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 가구 컨퍼런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더 디플로그.